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치은 강사입니다. AP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시험 유형,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실전 기출문제 2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우선 AP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시험 유형은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Multiple choices questions, 객관식 60문제와 free response questions, 주관식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MCQ 60문제는 70분에, FRQ 3문제는 60분에 푸시면 됩니다. 자, 이 FRQ에서 60분 동안 10분은 문제를 읽는 시간이에요. reading period라고 해서 문제를 읽으시고 나머지 50분 동안 3문제를 푸시는데 한 문제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25분 동안 푸시고 나머지 2문제는 25분을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비중을 좀 살펴볼게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베이직 이코노믹스 컨셉부터 government의 롤까지 이렇게 6개 유닛으로 나누는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바로 이 부분, supply와 demand, production과 cost, 그리고 perfect competition 모델부터 imperfect competition까지. 그러니까 모노폴리부터 perfect competition까지의 마켓 스트럭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내가 개념들을 다시 복습할 시간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supply, demand, 그리고 이 마켓 스트럭처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그래프 그리기. FRQ나 MCQ나 모두 이 그래프가 굉장히 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공부하실 땐 그래프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럼 매크로 이코노믹스도 살펴볼까요? 유닛 1, 베이직 이코노믹 컨셉은 마이크로에 있는 이코노믹 컨셉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겨우 나와봐야 5%에서 10%일 뿐이고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 바로 이 National Income and Price Determin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Aggregate Demand나 Aggregate Supply, 그리고 Fiscal Policy가 포함이 되고요. 4번 Financial Sector, Money Market이나 Monetary Policy, 이것들이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long-run consequences. 이 fiscal policy나 monetary policy의 결과, 그래서 crowding out effect나 economic growth와 관련된 문제, 바로 이 policy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 집중해서 공부해 주십니다. 마이크로에서 그래프가 중요하다면 매크로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공식.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어를 구해라 라는 공식이라던가 unemployment rate 같은 거 우리가 공식으로 배웠던 것들이 10개가 넘진 않아요. 그 10개 정도 되는 공식들을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네요.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AP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 둘 다 2세트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 시험 유형과 같이 각 세트는 MCQ 60문제, FRQ 3문제로 구성을 했고 특히 세트 1에서 MCQ는 컨셉별로 문제를 모아서 여러분께서 오랜만에 개념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 2에 있는 MCQ에서는 문제를 컨셉별로 분류하지 않고 실제 시험과 같이 컨셉을 다 믹스해서 문제를 구성했어요. 자, 그러면 제 강의의 좀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AP 이코노믹스의 최신 유형을 제가 100%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적당히 발췌한 게 아니라요. 패스트 페이퍼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하나씩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아주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를 갖고 왔어요. 2세트인데 선생님 2세트밖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이 2세트 모두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버릴 게 없고요. 모두 다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모아서 이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 문제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오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정답 고르고 정답 이거구나 넘어가시면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죠. 내가 골랐던 오답들이 있어. 그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왜 아닌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왜 아닌지 깨달았을 때 그때야 내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초이스들을 모두 살펴봅니다. 정답 A번이네 A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B, C, D, E 초이스가 왜 틀렸는지 하나씩 얘기하면서 엘리미네이션 할 거예요. 이 과정이 좀 지루하다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오답이 계속 틀려지지 정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개념은 학습을 해오셨을 거예요. 또는 다른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공부를 하시고 저랑 하는 부분은 문제풀이와 함께 그래프를 포함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는 시험에 나오는 핵심 문제들만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할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학교에서 미리 개념을 공부해 오셔야 합니다. 또는 다른 수업을 통해서라도요. 선생님, 저는 이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 강의 들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서,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공부를 하고 오셔야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해야 할까요? 자, 우선 독학하는 학생.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를 해요. 자, 스스로 공부할 때의 문제점은? 그렇죠.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개념대로 문제를 푸는 게 맞나? 이 문제는 이 컨셉이 맞나? 이걸 굉장히 혼동하더라고요. 제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줘요. 이 문제는 어떤 컨셉이야? 저 문제는 어떤 컨셉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독학하는 학생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개념 정리가 끝나야 해요. 다른 수업이나 개념 정리가 다 끝난 후에 이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으로 이콘을 배우는 학생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선생님, 저는 그냥 경제가 궁금해서요.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그냥 보려고 공부하는 건데 강의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 들어도 되지만 시간 낭비죠.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주셔야지 개념도 모르는 경제에 대한 초보자가 듣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AP 시험에 맞춘 강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전에 마지막 파이널 정리가 필요한 학생.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이틀 남았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마지막 정리가 필요할 때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문제들은 모두 다 핵심이죠. 이콘에 출제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단기간에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 개념 정리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정리하자는 거지 개념을 모르는데 새로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던 컨셉들이 맞나 정리하는 개념으로 단기간에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두 세트 핵심 문제들을 꼼꼼하게 저랑 풀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강의를 하고 나서 듣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나 살펴볼게요. 이 강의를 가장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세요. 자,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는 자료를 출력해서 미리 풀기. 가끔 학생들이 그냥 강의만 들어요. 문제 제대로 안 풀고 그냥 들으면 알겠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죠. 왜냐면 제 지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실력을 키우려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서 모르는 거 있으면 별표 또는 문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term들의 동그라미나 하이라이트해서 꼭 복습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듣기 전에 무조건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럼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개념이나 그래프를 필기합니다. 또는 공식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개념을 필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혼동스러워하는 컨셉들이 있을 거야. 들었는데 약간 애매하고 자주 헷갈려. 그러면 그걸 다 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필기한 부분들을 모아서 언제 봐요? 그렇죠. 시험 전날에, 밤에 자기 전에 또는 시험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들을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혼동했던 거니까 모든 개념을 다 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놓은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제 아무 데서나 발췌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패스트 페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몇 번을 풀어봐야 할까요? 한 번? 아니죠?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풀어보셔야죠. 모두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한 번만 풀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정도 문제를 푸시고, 자, 내가 풀었던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를 펴놓고 틀린 것들을 체크하세요. 보시면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가 틀렸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틀렸을 거예요. 그것들을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오답 노트에 정리하고 이것도 언제 봐요? 그렇지? 시험 전날에. 모든 문제들을 다시 다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에 있었던 것들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 컨셉은 좀 헷갈려 했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한 번 더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본 강의 들으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실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최근에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기존에는 한 가지 컨셉을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또는 많아봐야 2-3가지 컨셉이 섞여진 것이 간혹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컨셉이 많이 섞여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보시면 퀘스천에서는 특별하게 마켓 스트럭처를 지칭해 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perfect competition이라는 조건에서 라던가 모노폴리에서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맞게 마켓 스트럭처를 찾아야 하는 좀 복잡한, 조금 더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제 학생들이 선생님 10년 전 문제를 풀었을 때는 시간이 20분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 문제를 풀어보면 시간이 거의 남지가 않아요. 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워딩이 길어졌어요. 이 초이스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읽어야 되는 능력 또한 여러분께서 잘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점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은 저랑 푸는 문제들은 모두 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2-3번 풀어보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ABC firm이 어떤 퀀티티에서 프로듀싱을 하냐면 ABC보다 MC가 크고 MC보다 ATC, ATC보다 프라이스가 큰 상태에서 프로듀싱을 합니다. 자, 당연히 코스트보다 프라이스가 높으므로 economic profit이 0보다 큰 상태가 되죠. 그래서 profit maximizing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ABCD 초이스를 보면 profit maximizing 하는 게 그렇죠. B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2번에 profit maximizing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초이스들을 하나씩 일리미네이션 해봅니다. A번, ABC firm은 모노폴리인데 픽스드 코스트가 없다. 자, 여러분, 픽스드 코스트가 뭐죠? 그렇죠.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의 차이를 우리가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차이가 있네요. 그만큼이 픽스드 코스트이므로 A번은 틀렸어요. C번과 D번을 보시면 롱런의 이퀄리브리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자, perfect competitive market과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에서는 롱런의 economic profit이 뭐가 되나요? 그렇지, 0이 되죠. 왜냐면 entry barrier이 낮기 때문에 profit이 많으면 다른 firm들이 enter the market, 시장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economic profit이 줄어들어서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price가 cost보다 높기 때문에 economic profit이 0이 아니죠. C번과 D번도 이렇게 일리미네이션 하시고요. 자, 그럼 B와 D를 볼게요. B와 D의 차이점. B는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2번은 monopoly. 마켓 스트럭처가 다르네요. 둘 다 profit을 maximizing 하는 건 맞지만 도대체 어떤 마켓일까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자, perfect competition에서는
price는 마지널 레비뉴하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널 코스트하고 마지널 레비뉴가 만나는 점에서 프로듀싱을 하는 게 profit을 maximizing 해야 되는 거죠. perfect competition은 마지널 레비뉴인 price와 마지널 코스트가 동일해야 해요. 하지만 같지 않네요. 그러므로 B번은 elimination 하시고 정답은 2번 모노폴리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elimination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하나씩 다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정답을 고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요. 내가 틀린 답을 골랐을 때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MCQ 문제 60문제가 나오고 FRQ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reading period 10분, writing period 50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거 읽는데 3분이면 끝나는데 3분을 읽고 나머지 7분 동안은 멍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바로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푸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워딩들, 여기 있는 퀘스천들을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해서 굳이 리딩 피리어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대부분 1번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25분 동안 푸셔야 되시고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프 그리시는데 이렇게 레이블링 하시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레이블링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실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deadweight loss를 얘기를 해라, increase, decrease 얘기한 다음에 explain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 deadweight loss가 increase 하거나 decrease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explain이란 말이 없어. 바로 밑에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만 가볍게 적어주시면 돼요. 간혹 제 학생들 중에서 설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설명해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25분 동안 한 문제를 푸시고 2번과 3번 문제는 나누어서 25분 안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3번 문제인데 좀 더 심플하죠. 보시는 이제 올리고폴리의 페이오프 매트릭스인데 이 정도 문제는 눈 감고도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크로로 한번 가볼까요?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좀 최근에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뭐가 어렵냐? 계산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공식을 이용한 계산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계산할 때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Balance of Payment죠. Balance of Payment에서 Export, Import, 그리고 Transfer, Inflow와 Outflow는 바로 current account입니다. 그리고 foreign purchases of domestic assets, domestic purchases of foreign assets. 이 둘은 financial account 또는 capital account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냥 current account나 financial account를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components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적어놓고 여기에서 구해볼래? 이렇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country의 financial account balance는 어떻게 되냐입니다. 아시죠? current account와 financial account를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current account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export라면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 import는 마이너스, transfer inflow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negative.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 million 가 나와요. current account는 $5 million 만큼 deficit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financial account는 current account의 반대이므로 그냥 $5가 surplus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current account를 계산해서 답을 고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financial account 자체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 차이가 $5 million이니까 당연히 financial account는 $5 million만큼 surplus 한다. C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이거랑 T account 있죠? 그래서 asset과 liabilities가 있는 T account도 굉장히 specific하게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안에 있는 이 components들을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FRQ도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대부분 1번에 많이 있어요. 2번, 3번에도 있고요. 필립스 커브나 롱런의 AS 커브 등등등 주의해서 그려주시고 explain이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설명해 주세요. 2번과 3번 문제들 그래프 그리거나 계산하는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exchange rate 굉장히 혼동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혼동하지 않게 개념들 3-4번씩 꼭꼭 머릿속에 외워주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P 이코노믹스 시험 유형과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계획이 좀 세워지셨나요? 그럼 저랑은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